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총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펼쳐 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 27면에 이도형 한국논단 대표 별세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이도형 선생과 한 2달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원고를 준비를 하고 거의 책을 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조갑제닷컴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제목을 한국의 국격으로 임시로 정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원고를 봐달라고 넘긴 상태에서 이도형 선생이 아주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췌장암을 앓고 있었는데 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교정을 보겠다고 하면서 교정을 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은 이분이 워낙 기가 센 분이라서 조금도 뭐 슬퍼하거나 비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런 기사를 접했는데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한림대 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고 장례식도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4월 5일 별세하셨는데 유족으로 부인 권오수 씨와 정민, 정선, 진경, 진욱, 일남 3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기사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선생은 1933년생이십니다. 87이죠. 이도형 한국논단 대표가 5일 별세했다. 조선일보 주1특파원과 논설위원 등을 지낸 고인은 1989년부터 월간지 한국논단을 운영하며 보수 농객으로 살아왔다. 고인은 6.25 전쟁에서 통역장교로 복무했고 베트남 전 때는 조선일보 베트남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북한 김일성이 미군에 사과 서한을 보냈다는 특종을 했고 주1 특파원 시절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가장 먼저 알렸다. 한국논단은 1997년 대통령 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주최하여 주목받았으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지승한 한성실업 회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싸움꾼이었지만 항상 정의 편에 서 있었다고 했다. 고인은 좌파는 재벌 해체하자 외치면 간단하지만 보수는 한국 경제에 재벌이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 설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보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이도형 선생의 이 파란만장한 분입니다. 우선 참전용사입니다. 1933년생이니까 6.25 때는 나이가 17인데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공립고등중학교 5학년 재학 중에 6.25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통역 장교로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육군 공병학교 초등군사반 등 여러 군사학교를 나왔습니다. 1964년에 조선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위, 전역할 때 계급이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64년에서 89년까지 25년을 조선일보에서 몸을 담았습니다. 그 사이에 베트남 종군 특파원, 조선일보 외신부 차장, 주1 특파원,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특히 이 78년에서 85년까지 조선일보 특파원을 7년 동안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해서 가장 깊게 아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1989년부터 한국논단을 만들었는데 이 한국논단은 우파를 지키는 논리와 사실을 깔고 좌파와 대결한다, 공산주의자와 대결한다는 취지로 만든 잡지였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아까 여기 잠시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1987년에 후보들 사상검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김대중 씨도 나왔습니다. 김대중의 사상검증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그때 김대중 정권 때 이 이도영 선생이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소송, 민형사, 그리고 집이 민사소송에 져가지고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쓰고 싶은 것은 선사를 선분입니다. 이분은 군인적 기자입니다. 군인 같은 기자였어요. 군인 같은 기자. 일본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깊게 아니까 일본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인적 기자이기도 하고 무사적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한 2, 3년 사셨는데 가끔 부산에 가면은 만났습니다. 다른 건 참 부산이 살긴 좋은데 이 말동무가 없어서 가끔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 또 만나서 이분이 아주 미식가인데 아주 맛있고 산 음식점을 압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가면은 참 즐거운 식사와 대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년 문재인 정권의 이름 뭡니까? 징용공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 한국과 일본의 이 갈등이 있을 때 이분이 자청해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겠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반일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사도 많이 쓰고 친일적이라고 생각할 기사도 많이 썼지만 항상 사실에 입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쓴 분입니다. 근데 그 책이 막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유족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나중에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문 마지막 문장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이 있으면 나는 게릴라가 됐을 것이다. 나는 총이 없다. 대신 나는 65년째 손가락 사이에 끼고 써온 펜이 있다. 펜은 칼입니다. 금보다 강하다고 했다. 나 이도영의 펜이 문재인의 금을 이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나는 싸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나의 동지와 전우들께 바친다. 이 쓴 게 벌써 몇 달 전이었다는 실감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이도영 선생은 또한 이 스포츠맨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권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당뇨가 좀 심해서 항상 이 주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뇨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또 역전의 용사로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집이 압류당하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한 번도 이분으로부터 기가 꺾였다든지 뭐 의기소침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파의 표상이었습니다. 우파는 체력도 강해야 합니다. 지득체의 교양이 우파죠. 이분은 또 끊임없는 독서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만나면은 뭐 광주 사태 등등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뭐 화를 낸다든지 그런, 역시 기자니까 무엇보다 팩트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도영 선생에 대해서 너무나 소개가 짧은데
그럴 뿐이 아닙니다. 끝까지 펜을 무기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싸웠던 겁니다. 누가 싸우느냐? 공산주의자와 거짓 세력과 싸운 뿐입니다. 마지막 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총이 있으면 나는 게릴라가 됐을 것이다. 나는 총이 없다. 대신 나는 65년째 손가락 사이에 끼고 써온 펜이 있다. 이분이 워프로를 안 했어요. 정말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입력을 다시 했습니다. 펜은 금보다 강하다고 했다. 나 이도영의 펜이 문재인의 금을 이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나는 싸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나의 동지와 전우들께 바친다. 끝까지 싸웠고 거짓과 싸웠고 공산당과 싸웠고 마지막에는 병마와 싸우면서 아주 장렬한 전사를 하신 분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